방어 안 될 것 김건희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디올백 문제 있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죠. 최근에 관저 의혹이 너무 감사원 이상하죠. 감사로 네, 네. 터졌는데 이거는 도저히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국가보안 시설 각급 국가보안 시설인데 무자격자 19곳에다가 그리고 이게 지금 21g이라는 회사의 정체가 뭐냐. 김용남 의원님은 그 얘기하더라고. 왜 영혼의 무게가 21g인데 이거 이 사람 누군지 확인해봐야 된다. 기자들 취재해봐라. 이제 이런 팁까지도 주시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21세기에 뭐 무속 막 이런 게 설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막 신산스러워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맞습니다. 하게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굉장히 안 좋은 악재가 계속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러면 당이라도 국민의힘이라도 조금 정신 차려서 정부를 좀 그 리드할 수 있는 뭔가 이런 형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한동훈 대표도 지지율이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그 지금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도 뒤지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지난 총선 때하고 거의 총선 때보다도 더 떨어지는 네. 여론조사 지지율이 나온 상황인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 리더십도 사실은 이게 좀 상당히 뭐 효험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원래 효험이 없는 상황이었어. 애초에 애시당초. 애시당초에. 예. 그리고 본인 입으로 본인이 삼자 특검 얘기해놓고 네. 지금 뭐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고 그냥 지나가기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 말의 신뢰성이 잃으면 정치는 사라지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 비대위원장 할 때 나올 때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윤석열과 어느 정도 차별성, 어느 정도 각을 질 수 있느냐. 그게 한동훈의 정치가 계속될 수 있느냐 중단되느냐의 문제다. 근데 지금 호기롭게 전당대회에 나와서 사실은 그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한 1년 동안 안 보였어야죠. 아무리 그 아우성을 쳐도 왜 나와봐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지고 싸우는 여당 내에 야당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일인데 덜렁 나오면서 삼자 특검을 딱 얘기했어요. 호기롭게. 그럼 그걸 밀어붙여야죠. 그걸 할 수 있어야죠. 그걸 할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예? 삼자 특검을 했을 때 이른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관련될 건데 대통령은 그건 당연히 지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득을 하든가. 예? 그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설득을 하든가. 네. 그래서 삼자 특검을 관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무슨 정치력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예? 본인 생각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가 없으면 뭐해. 그쵸. 그게 투영이 되고 실천이 되고 야당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법안이 성안이 돼서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 10명이면 거부권 넘을 수 있으니까 하자. 네. 뭐 이런 배짱이라도 있든가. 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 세계일보 재밌는 보도가 나왔던데 보수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말이야 이재명이랑 싸우라고 뽑아놨더니 협치를 하고 있네.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네. 네, 뭐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네. 뭐 이런 거고 뭐 한동훈 대표 뭐 100일 맞이 선물 뭘로 줄까 뭐 이런 얘기를 그 친윤계 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보면 실제로 그 차기 지도자 순위에서 이재명 대표는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1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6, 한동훈 대표가 14% 이렇게 이제 조사가 나왔는데 이렇다면 한동훈 대표도 상당한 위기다. 근데 이제 당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기 정치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아무런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하고 계속 충돌만 하고 있어서 이거 보수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정당 출입 기자들이 얼마 전에 밥을 먹는데 아예 그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좀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이란 정치인의 유효 기간이 이제는 그냥 끝났다는 취지인데 전 이게 아마 기류인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계속 척지죠. 막
눈앞에서 직격을 하잖아요. 당신은 우리 원내사령탑도 아니고 당신이 얘기하는 거 안 되는 거야. 다들 거절하고 그런 모멸감을 주는데 주저함이 없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나오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금쯤 할 것 같은데 전당대회에 나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금 얕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나올 사람이라고 판단을 못 내렸던 것 같아요. 아, 잘못 봤다. 네, 자기가 각을 세우면 자기가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호기롭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나 최상병 특검 하겠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텅비까지 치고 올라가는 수사인 건 부인할 수 없어요. 한동훈 대표가 자기가 수사했으니까 더 잘할 겁니다. 근데 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직격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치적 스탠스는 완전히 분명해진 거예요. 선명해지고. 근데 그걸 못 하는구나. 이 사람이 정치력이 전혀 없구나. 아,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얕봤구나. 자기를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이렇게 외톨이로 만들고 고립된 선처럼 만들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나 보다라고 판단이 들죠. 지금 이미 너무 실기했어요. 지금 최상병 특검 아마 못할 겁니다. 하더라도 국민 신뢰는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해요. 간첩법 얘기를 하고 국정원 수사 얘기하는데 와닿지 않아요. 이거 민생이랑 거리 있거든요. 본인이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도 관철시키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분한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이냐?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대로 집에 가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 아니 자기 정치를 못하는 거지. 네. 자기 정치 한다고 말하는 게 예. 친윤 쪽에서 하는 얘기 같은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정치라면 예.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서면 안 되죠. 예? 그냥 예. 그 지난번 그 총선 지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언한다고 하면서 네. 한 1년 정도 안 보이다가 재보궐선거 생기면 배지 달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출마를 스스로 나와서 배지를 달고 들어와라. 그러면 국민들이 그 스토리가 되네. 검증이 예.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수도권에서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한동훈이 선거에 경쟁력이 있네. 이게 예. 증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증이 중요하죠. 그걸 해야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그 대통령 때 여당 내 야당을 할 수 있었던 거의 유일한 근거는 그 권력에 대항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선거 때 이겼기 때문에 모든 당내 인사들이 박근혜한테 줄을 서는 거예요. 한동훈 지금 총선 때 졌잖아요. 네. 예? 이번 재보궐선거 때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10월 재보궐선거는. 글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0% 정도 된다면 다 어렵죠. 부산에서 어떨 것 같으세요? 부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예. 강화, 인천 강화. 아니 강화 그러니까 군수.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부산이 그러니까 특히 부산 중에서도 네. 금정구는 예. 보수에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보수세가. 예. 예. 왜냐하면 거기가 그 부산의 평균 득표율보다 훨씬 높았어요. 높았어요. 국민의힘이 예. 예. 총선에서 총선에 높았고 예. 지난 총선 때도 굉장히 높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보수가 강하다고 보는 지역인데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라는 게 네. 선거에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돌파하고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뭔가 역할을 해서 뭐 좀 다르다. 또 호남에서 후보를 내고 네. 적어도 두 자릿수 수 정도를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한다면 뭐 누가 뭐 때문에 예? 대통령 임기 3년 가까이 남았는데 지역구 의원들요 매년 본인 지역구 예산 가져가야 돼요. 더군다나 소수 여당이에요. 예? 그 예산 누가 줍니까? 처음 정부에서 예산 세워지지 않으면 그 예산 자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한테 밑보일 수가 없다고 의원들이 네. 상황이.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윤 대통령 따라서 계속 가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비전이 오히려 그러니까 더 죽는 길인지 죽는 아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길인 줄 알아요. 알면서 아는데 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완전히 그 주전자 안에 개구리죠. 주전자 안에 새로운 속담 나왔어요. 우리 주전자 끓는지 안에 모르는. 개구리. 예, 우물한 개구리도 아니고 주전자 안의 개구리. 아, 주전자 안에서 개구리가 또 살기도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아이고 지금 11시 6분 지났는데 이건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저녁에 CBS 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한동훈의 플레이리스트 DJ가 됩니다. 네. 음악 DJ, 음악 방송 DJ를 하시는데 이것도 자기 정치라고 봐야 돼요? 이게 이 와중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까 네. 여당 대표는 네. 대통령 임기가 한 3년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 본인이 정치적 활동을 한다면 여당을 할 거냐 야당을 할 거냐예요. 그럼 야당을 정확히 해주면 대통령을 그 대선 때는 지지했지만 지금 지지하지 않고 철회하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어느 정도 몰고 올 수 있어야 돼요. 뭐 그런 굵직굵직한 무슨 정치적 행위는 하지 않고 이런 뭐 플레이리스트나 뭐 이게 하고 뭐 음악 방송 틀어주고 이게 무슨 뭐 연예인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도자 반열에 올라가서 좀 크게 보이는 분이 좀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이런 것을 통해서 국민들과의 좀 접촉면을 넓히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면 과거에 YS나 DJ가 아침 방송에 출연을 해요. 주부들이 많이 보는 아침 방송에 출연해갖고 그 멜빵도 하고 네. 음식도 막 하고. 음식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소통이나 그 접촉면을 늘리는 거하고는 지금 한동훈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에요. 대통령과의 관계를 풀지 못하면 예. 본인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무슨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 정치가 장난입니까? 그렇죠. 지금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사상 누각이 불가하다고요. 아니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응급대란 때문에 난리고 또 어제는 의사들 만나가지고 이거를 뭐 어떻게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음악방송 DJ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제가 겁니다. 원래 오늘 한판 승부 출연하는 날이에요. 화요일이요. 진짜요? 서정욱 변호사랑. 근데 네. 이제 PD님이 네. 저희는 이제 녹음으로 다 가기로 했고 또 이제 뭐 100만 유튜브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네. 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하. 이걸 조금 편집을 해서 내보낼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기사를 봤더니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막 플레이리스트를 네. 한다는데 공을 들였던 건 제가 알고 있어요. 섭외. 아. 왜냐면 이게 정치 또 코너기 예, 때문에 예. 여기에 한동훈 대표를 좀 모시려고 했었는데 좀 잘 안 인터뷰. 네. 됐었고 그리고 음악 방송은 아니지만 오면 이제 좀 편한 분위기에서 추석이니까 아마 이런 컨셉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곡을 선곡했는지. 진짜 예 한동훈 대표의 픽이 궁금하긴 합니다. 또 어떤 방식으로 대단히 기계- 세련된 취향을 약간 드러내는데 좀 네. 고심하시잖아요. 설마 윤석열의 18번을 고르지는 않겠죠? 아 정말 윤 대통령 18번 뭐예요? 예? 롱롱 뭐해? 타임어고. 장 변호사님 노래까지 내시네 오늘.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나오면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이제 흉내낼 게 더 많아지겠다. 그러네요. 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흉내낼 게 훨씬 많아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여하튼 지금 정치가 매우 절박하고 사실은 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삶을 좀 개선해 주는데 최소한 우리가 응급실 못 가서 사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임산부가 애 낳으러 제주에서 인천까지 올라오는 이 황당무계한 사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계속 있는데 너무 한가하게 지금 음악방송 DJ를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적절한 방침인 건지 당내에서는 이게 좋은 판단이라고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것인지 좀 그게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뭐 아마 지금 뭐 차례 지내시고 덕담 주고받으시고 아마 한창 지금 가족들 간에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면서 이제 텔레비전도 슬슬 켜실 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은 서둘러서 올라오실 뭐 또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연휴에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기로 하고 끝으로 제가 추석이니까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저도 의료 대란 때문에 겁이 나는 한 사람이 아이를 키우고 이렇게 좋은 일이 없고 제 주변에 다 힘들다 그럽니다. 다 이제 웃음 짓는 일들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한가위만은 친척분들 만나시고 웃음 짓는 그런 좋은 시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한복 입고 오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쪽두리도 이렇게 예. 하여튼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많은 근심들도 많고 근데 저도 이제 그
저희 형제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저희 형제들이 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뭐 서울, 뭐 천안, 그다음에 뭐 대구, 그다음에 순천 뭐 이렇게 해서 다들 내려와서 오랜만에 만나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들과 형제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추석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트를 갔더니 그래도 배하고 사과는 가격이 그나마. 괜찮아요. 예. 다행인 것은 정부가 비축 물량을 많이 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 너무 더워서 그런지 배추하고 무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물론 윤 대통령이 이 배추값을 잡겠다고 하셨어요. 2주 전에 못 잡았습니다. 배추값 여전히 비싼데 그런데도 어쨌든 뭐 가족들하고 음식들 장만하셔서 따뜻한 명절 보내시면 좋을 것 같고 날이 너무 더워서 아니다. 시원한 명절로 바꾸겠습니다. 예, 시원한 명절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